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작성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차적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거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입력과 출력이 각각 하나씩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되는 곳과 출력되는 곳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 그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요. 여기서는 이제 유일하게 여기서는 이제 goTo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goTo문이라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가 이 goTo라는 이 명령어를 만나면 다른 곳으로 점프해서 이동이 돼요. 이동이 돼서 또 그쪽 거 처리하다가 또 고토문을 만들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렇게 지시할 때 우리가 고토문을 쓰는데 이 고토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고토문을 쓰지 않고 순서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논리 구조를 그렇게 사용하는 기법을 보고 우리가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순서다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쭉쭉 처리해라 그거고 선택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뭐를 실행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뭔가를 실행해라 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선택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반복 구조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명령어를 여러 번 반복시킬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반복이라고 합니다. 해서 순서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 게 우리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파스칼이라는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고투문을 쓰지 않는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순서,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논리 구조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도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런 언어들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도 전부 다 정해진 문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얘도 지정된 문법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프로그래밍을 기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C 언어도 있고 코볼도 있고 포트란도 있고 베이직도 있고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쓰기 위해서는 정해진 문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법들을 전부 다 익히고 나서 그 문법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정된 문법이 있더라. 그 문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우리가 기술을 해 나가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라고 이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객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객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가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특정 수치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더하기를 할 수도 있죠. 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더하기 하는 기능을 따로 만들어 놓고 빼기 하는 기능 따로 만들고 곱하기 하는 기능 따로 만들고요. 나누기 하는 그런 방법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제 출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내가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내가 따로따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기능들을 내가 불러다 쓰는 겁니다. 이때 이제 더하기 하는 기능, 빼기 하는 기능, 곱하기 하는 기능 이런 거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기능들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해당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재사용도 할 수 있겠죠. 해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블럭을 조립하듯이 그렇게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스멜토크라는 것도 있고요. 시벌블도 있고 자바라는 것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객체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전부 다 명령어를 외워서 그 명령어를 문자 방식으로 전부 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있죠. 그런 윈도우처럼 기화된 그런 아이콘 형태로 그 명령어들을 다 바꿨어요. 바꿔서
명령어를 몰라도 좀 더 쉽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를 쓸 때도 마우스 사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종료할 때는 X 버튼 누르면 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윈도우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명령어를 막 위해서 키보드로 막 입력을 했었는데 그런 명령어들을 전부 다 기호로 바꿔놓은 거.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요. 여기에 종류에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것도 있고 비주얼 시벌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델파이라는 것도 있고 파워빌더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베이직이라는 언어 있어요. 그 베이직을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든 거고요. 비주얼 시벌불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이제 시벌불이라는 언어, 그 시벌불이라는 언어를 기초로 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델파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델파이라는 언어는 파스칼이라는 언어 있죠. 그 언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워빌더라는 거는 다른 언어에 기반을 두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발된 언어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주얼 프로그래밍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호화된 아이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마다 지금 제가 별표 쳐놓은 거 있죠. 이런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